요즘 AI 기술 경쟁 정말 치열하죠. 모두가 더 좋은 기술, 더 뛰어난 성능을 외칠 때 한 CEO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최고의 기술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때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을까? AI 업계에 거의 모두가 이 질문에 매달리고 있을 때 위튼 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질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AI를 잘 안 쓰지? 하고 말이죠. 초점을 기술에서 사람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간단해 보이는 관점의 변화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 경쟁의 판 자체를 뒤우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자, 질문이 바뀌니까요. 당연히 가는 길도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영 대표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요. 일단 쓰게 만들어라.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것보다 먼저 사용자의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는 방식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짜잔 하고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리튼의 모델은 정반대예요. 일단 좀 불완전해도 괜찮으니까 먼저 출시해서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함께 제품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용 우선주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술이 얼마나 완벽한지보다 사용자의 일상에 파고들어서 이걸 쓰는 습관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 시장을 만든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 바로 습관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이거 리튼만의 독특한 전략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도요, 사실 다 이 원칙 위에서 탄생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우버가 더 좋은 차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길에서 손 흔들어서 택시 잡던 습관을 앱으로 차를 부르는 습관으로 바꿨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더 뛰어난 영상 기술이 아니라 아주 짧은 영상을 계속 넘기면서 소비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픈AI의 진짜 성공도 사실 GPT-4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챗 GPT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 우선주의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리튼의 전략, 그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튼의 전략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무료로 풀어서 진입 장벽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인 개인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AI를 쓰는 습관을 단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을 기업 시장으로 확장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통은 거대한 인프라를 먼저 짓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긴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압도적인 사용자 수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 길이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겠죠.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리스크, 그리고 그걸 감수할 만한 엄청난 보상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바로 AI 산업의 독특한 비용 구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서버 비용 같은 돈도 같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자를 모은다는 건 자칫하면 그냥 돈을 태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느냐? 그건 바로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번 만들어진 강력한 사용자 습관, 이 충성도 높은 유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개발자, 그리고 시장 창조자. 기술 개발자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창조자는요, 제품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하죠.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세영 대표는 누가 봐도 후자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정말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무한한 기술의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만드시겠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